오늘은 산림청이 주관한 걷기 좋은 명품 숲길 경진대회에서 1위에 선정된 길을 걸어보려고 가평역으로 왔습니다. 걷는 내내 계곡길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볼거리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가평역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버스 정류장 옆으로 편의점이 있어서 물이나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유부초밥 도시락을 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없어서 계란과 샌드위치를 골랐어요. 정류장에서 71-4번 버스를 타면 되고 배차 간격은 1시간 50분 정도입니다. 저는 8시 45분 버스를 탑승했어요. 버스 종점인 용추 종점 아래쪽 계곡은 내려오는 길에 걸어볼 예정이에요. (30여 분을) 달려 이 버스의 최종 목적지인 용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위쪽 계곡을 향해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정류장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물놀이 하기 좋은 장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버스를 타고 오기에도 가깝고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 근처에 무료 주차장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정도 걸어 올라오시면 오른쪽이 무료 주차장이고요. 이곳에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약 2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왼쪽에는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평상대여는 물론 텐트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매점에는 간단한 컵라면이나 음료수,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주차장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 펜션 단지 표지판이 보이는데 이 근처에도 물놀이 하기 좋은 장소가 있어요. 이제 계곡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 봅니다. 연인산 명품 계곡길은 경기도가 자랑하는 수도권 최고의 트레킹 코스인데요. 총 4.7km의 긴 계곡을 끼고 있어 누구나 연인산의 비경을 즐길 수 있고 또 중간중간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명품 계곡길에는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추 구곡도 만날 수 있는데 그중 상곡인 타경내입니다. 타경내는 중국의 천자가 용추 구곡의 아름다움에 반해 조선을 차지하려 하자 당군의 아내인 용녀가 비를 내려 천자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넓은 계곡의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이 맑고 깨끗해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되는 듯합니다. 타경내를 지나면 더 이상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나옵니다. 저는 용추 버스 종점에서부터 시작해 1구간의 끝지점인 농원계까지 걷고 용추 종점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 용추 9곡 2곡과 1곡을 돌아본 후 연인산 탐방 안내소에서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물놀이를 즐기기 좋아 보이는 곳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는 계란 프라이를 닮은 계망초가 잔뜩 피어 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참 소박하면서도 고운 풍경이에요.
화장실을 지나니 제5곡 1사대로 이어지는 길이 나왔어요. 1사대는 맑은 물빛은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물살은 하얀 실타래처럼 일렁이며 자연을 노래하듯 흐르는 곳이에요. 꼬불꼬불한 계곡과 어우러진 다양한 풍경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일사대를 둘러본 후 계곡길을 따라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사곡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한데요. 내려오는 길에도 결국 찾지 못해 관리하는 분께 여쭤보니 표지판을 치워두셔서 제가 못 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제6곡인 추월담에 닿았습니다. 달 밝은 가을밤을 떠올리게 하듯 바위 아래 깊게 파인 동그란 웅덩이 속에 가을밤의 전경이 고요히 담긴 아름다운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크고 작은 바위 틈 사이로 흐르는 폭포가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의 계곡 풍경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깊은 계곡으로 올라가니 명품 계곡길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용추 버스 종점에서 2.7km를 걸어 올라온 지점으로 바로 명품 계곡길의 시작점입니다. 이 계곡길은 산림청이 주관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 숲길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트레킹 코스인데요. 잘 정돈된 꽃길에서 정성이 느껴집니다. 숲길을 따라 들어서자 계곡을 가로지르는 예쁜 징검다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계곡길의 특징 중 하나인 11개의 징검다리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징검다리입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길게 뻗은 잣나무 숲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물 위를 산책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징검다리를 건너 길을 따라 올라가자 단풍나무 사이로 긴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숲이 계곡과 맞닿아 푸른 빛으로 물들은 모습을 보고 이름 지어졌다는 용추 9곡 중 제7곡 청풍협입니다. 긴 협곡과 바위 위를 구르는 물방울들이 시원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한여름에도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구간입니다. 용추 9곡 중 8곡인 귀유연은 7곡인 청풍협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옛날 하늘나라 거북이 이곳의 깊고 검푸른 물에 호기심을 품고 뛰어들었지만 끝없이 깊어 올라와 바위에 쉬다 옥황상제의 벌로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좁은 바위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깊고 맑은 물과 바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전설과 자연미가 어우러진 영추구곡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구간입니다. 귀유연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용추구곡의 마지막인 구곡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조그마한 흔들다리가 나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용추계곡의 마지막 절경지인 제9곡 농원계입니다. 조선말 학자 유중교는 용추계곡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9구비마다 이름을 붙였고 물살이 힘차게 흐르는 이 마지막 구비를 농원계라 불렀습니다. 농원계를 지나 위쪽으로 들어가면 연인산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인산 정상까지 7.4km 남은 지점이고 네 번째 징검다리를 건너보고 내려갑니다. 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지며 마무리에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용추버스 종점까지 4.4km를 걸어 내려가서 2곡과 1곡도 둘러보고 가요. 내려가는 길에 제2징검다리에서 점심을 먹으며 잠시 놀다 내려가기로 해요. 편의점에서 준비해온 샌드위치도 먹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여름날 최고의 힐링을 즐겼습니다. 발은 시원하고 속은 든든한 계곡에서의 작은 호사였습니다. 맑고 시원한 계곡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더위도 잊게 되네요. 계곡에서 여유롭게 놀고 나서 이제는 용추버스 종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시 버스 종점으로 돌아와 이번엔 소리길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아래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데크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계곡 옆으로 아기자기한 오솔길이 나타납니다. 징검다리가 놓인 넓은 계곡이 나타나는데요. 얕은 물이 흐르는 이곳은 아이들 물놀이 장소로 안성맞춤이에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걸어 내려가면 용추구곡 중 제2곡인 무송암에 도착해요. 옛날 한 여인이 미륵바위에 소원을 빌고 바위를 끓여 먹은 뒤 아기를 낳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소원을 빈다고 하며 지금도 바위에는 돌을 떼어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무송암 근처는 용추계곡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물놀이 장소입니다. 무송암을 둘러본 뒤 다음 장소인 제1곡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펜션과 식당이 함께 있는 멋진 물놀이 장소가 눈에 띄네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아 여름철에 꼭 추천하고 싶은 계곡이에요. 데크 계단을 오르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용추구곡 중 첫 번째 절경지인 와룡추입니다. 이곳은 누운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형상이라 와룡추라 불리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용추와 하얀 바위들이 어우러진 풍경입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 언덕을 오르면 트레킹의 종착지인 연인산 탐방 안내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걸은 거리는 총 15km 정도이고 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버스를 타려면 앞쪽의 다리를 건너가시면 되고 저는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어요. 여름 트레킹 장소로 손꼽힐 만큼 멋진 계곡길을 걸어봤는데요.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